지난 7월 저는 코스피 5000 시대보다 코스닥에서 더 큰 기회가 열릴 것이고 그 핵심에는 초전도체 테마가 있을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4개월이 지난 지금 코스피는 4000포인트를 넘나들며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큰 조정이 있었고 전문가들 분석도 갈립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국민들은 이재명 정부가 어떻게든 코스피 5000을 만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겉모습만 보면 놓치는 흐름이 있습니다. 부동산 규제의 타이밍, 코스피 5000 프로젝트, 금투세 논의, 그리고 조용히 진행 중인 코스닥의 체질 개선 작업까지 이 모든 톱니바퀴가 하나의 방향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등장하는 게 바로 신성 델타테크, 코스닥판, 엔비디아라는 새로운 서사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 흐름 전체를 하나의 지도처럼 묶어서 제가 수집한 근거와 데이터, 그리고 제 나름의 논리로 풀어낸 분석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통찰이 댓글로 더해져 이 퍼즐을 함께 완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코스피의 신고가 행진은 기업 실적이 폭발적으로 좋아져서 자연스럽게 지수가 올라가는 그런 이상적인 그림과는 조금 다릅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시장에서 나타난 흐름을 하나씩 보면 이 지수 상승이 정책적 설계에 가까운 흐름이라는 점이 드러납니다. 한국 기업들이 수십 년 동안 쌓아둔 막대한 유보금을 정부는 상법 개정을 통해 이 자금이 시장으로 흘러나오도록 만들었고 그 결과 원전, 방산, 조선, 반도체 같은 국가 전략산업 대형주들이 차례대로 순환 상승했습니다. 이건 실적 기반 상승이라기보다 정책 기반의 지수견인 전략에 더 가깝습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더 겹칩니다. 바로 10월 15일 시행된 강력한 부동산 대출 규제입니다. 이 조치의 표면적인 명분은 가계부채 관리지만 부동산을 통한 자산 증식 경로의 차단, 유동성을 금융시장으로 전환시키는 정책 신호라는 경제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훨씬 중요한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한국에서 부동산은 가장 큰 유동성 흡수 장치입니다. 이 통로를 막아버리면 갈 곳 잃은 유동성은 자연스럽게 주식, MMF, 단기 채권으로 이동합니다. 즉, 이 부동산 규제는 코스피로 유동성을 집중시키는 구조적 통제 장치였습니다. 최근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매수 한도가 꽉 찼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 곧바로 비중을 늘린다는 기사가 이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조절이 아닙니다. 국가대표 자금이 직접 시장에 시그널을 주고 대형주의 하단을 받쳐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부의 지수 목표가 있다면 국민연금은 그 목표를 실현하는 정책 도구가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한 가지 리스크가 계속 커졌습니다. 바로 원달러 환율 상승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외국인은 수익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매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SK하이닉스 투자자별 매매를 보면 최근 한 달 동안 외국인은 꾸준히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물량을 기관이 통째로 받아내고 있죠. 외국인은 환차손 방지를 위해 매도, 기관은 정책적 목표를 위해 매수, 이 구도로 정리됩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시장이 움직이는 방향은 단순한 랠리가 아닙니다. 한국 경제의 구조가 바뀐 것도 아닙니다. 실적이 폭발한 것도 아닙니다.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설계된 그림에 가깝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생깁니다. 만약 정부가 코스피 5000을 달성한다면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 저는 이 시점에서 정부가 거의 확실하게 꺼낼 카드가 있다고 봅니다. 바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입니다. 이미 집권여당 내부에서는 금투세 도입을 다시 논의하자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세제 논의가 아닙니다. 정책 타이밍과 시장 흐름을 연결해서 보면 아주 명확한 그림이 나옵니다. 코스피 5000은 그 자체로 정치적, 경제적 성과입니다. 정부 입장에선 이 숫자를 찍는 순간 시장을 조절할 수 있는 정책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왜냐하면 성과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 규제를 꺼내는 방식이 정치적으로도 리스크가 가장 적기 때문입니다. 코스피가 5000을 돌파한 상황이라면 국민들의 심리는 이미 증시 불패 모드에 가까워질 겁니다. 이런 환경에서 정부가 던질 수 있는 유일한 브레이크가 바로 금투세입니다. 금투세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만들어냅니다. 지나치게 과열된 시장에 규율을 부여하고 개인이 대형주 중심 코스피에 함부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만든다. 즉, 지금 부동산에 적용된 진입장벽이 주식시장에도 그대로 이식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이 대목입니다. 금투세는 모든 금융시장에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부가 충분히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보는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코스피에는 금투세 적용, 코스닥에는 금투세 적용을 제외하거나 완화, 이렇게 코스닥 시장 부양을 위한 마지막 판을 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코스피가 이렇게 정책적으로 끌어올려지고 있는 동안 시장에서는 또 하나의 움직임이 조용히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코스닥 활성화 작업입니다. 이 작업은 소리 없이 그러나 매우 일관된 방향으로 진행됐습니다. 하나씩 짚어보면 그 흐름이 더 명확해집니다. 먼저 종합투자계좌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고객 예탁금의 최대 25%를 스타트업, 벤처, 혁신기술 기업에 의무 투입하도록 설계했다는 것. 이건 개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혁신기업으로 자금이 구조적 자동적으로 배분되도록 만든
통로입니다. 이 통로의 대부분이 코스닥으로 연결됩니다. 즉 코스닥을 기술 성장 시장으로 재정의하는 첫 번째 작업이 조용히 시작된 셈입니다. 두 번째는 150조 국민 성장 펀드입니다. 부동산에 쏠려있던 막대한 유동성이 이제는 신산업, 벤처, 기술 성장 섹터로 이동해야 한다는 정책적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펀드는 구조적으로 코스닥의 혁신기업 반도체 장비 신소재 기술 기업을 향합니다. 즉 코스닥의 정책 기반에 장기 자금을 넣는 장치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하나로 귀결됩니다. 코스닥을 진짜로 폭발시키는 메가 서사는 무엇인가? 현재 시장을 보면 코스닥은 여러 테마를 돌렸으며 간신히 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이오, 과거에도 수십 번 반복된 테마입니다. 기대감은 크지만 결정적 한방은 부족합니다. 2차 전지, 중국 기업의 대부분을 잠식당한 상황에서 한국이 다시 글로벌 패권을 가져오기엔 현실적인 제약이 많습니다. AI, 세계의 중심은 미국 엔비디아 그리고 그 생태계입니다. 한국 AI 기업들이 그 생태계의 국가 대체제가 되기엔 지수 레벨에서 영향력이 작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들 테마는 코스닥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지수급 모멘텀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코스닥의 대세 상승, 즉 코스닥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단순한 테마 이상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국민 전체가 관심을 가진 기술일 것. 국민적 관심과 대중적 서사가 있어야 합니다. 국가적 흥분이 있어야 대규모 개인 자금이 코스닥으로 몰립니다. 둘째, 글로벌 기술 패권이 걸린 분야일 것. 미국, 중국, 유럽이 동시에 달려들고 있는 영역이어야 합니다. 기술 패권 경쟁이 있어야 주가, 정책, 언론이 동시에 움직입니다. 셋째, 한국이 원천 기술을 보유한 분야일 것. 한국이 기술 주도권을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국가가 밀어도 주도권이 외국에 있는 기술은 소용없다는 사실입니다. 넷째, 정책적 명분과 정부의 장기 전략에 포함될 것. 정부가 선도 과제로 지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기관, 펀드, 정책금융이 코스닥으로 들어옵니다. 다섯째, 코스닥 상장사들과 직접적인 연결이 있을 것. 기술이 아무리 훌륭해도 상장사와 연결되지 않으면 지수 영향력이 없습니다. 코스닥의 핵심은 연결성과 상장된 실행 주체입니다. 여섯 번째, 기술적 상상력과 서사적 확장성. 빅테마가 되려면 산업 구조를 통째로 바꾸는 상상력이 있어야 합니다. 수십 년간 이어질 스토리, 글로벌 산업 재편을 건 기술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시장을 다시 바라보면 이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테마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초전도체이며 관련 대장주로 평가받는 신성 델타테크입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과감히 말해보겠습니다. 신성 델타테크는 코스닥판 엔비디아가 될 수 있다. 이건 단순한 희망회로나 응원 구호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정책기술 시장 구조를 연결하면 충분히 현실적인 시나리오입니다. 하나씩 근거를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엔비디아는 미국 기술 패권의 상징이었다. 엔비디아는 GPU가 아니라 AI 시대를 여는 관문 그 자체였습니다. GPU 기술을 통한 AI 대전환의 기반, 미국 정부, 빅테크, 반도체 생태계가 한 방향으로 밀어줌. 결국 엔비디아 한 기업의 성장 스토리가 나스닥 전체를 끌어올리는 엔진이 되었습니다. 즉 미국 기술 패권의 중심축에 엔비디아가 있었습니다. 둘째, 한국도 코스닥을 올릴 기술 엔진이 필요하다. 코스피는 정책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은 다릅니다. 코스닥을 움직이는 힘은 정책이 아니라 강력한 기술 서사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지금 찾는 건 코스닥을 대표할 새로운 기술 엔진입니다. 그리고 그 조건을 충족하는 유일한 후보가 초전도체입니다. 셋째, 세계가 인정한 한국 원천 IP, 상온, 상압 초전도체 LK99는 한국 연구진이 최초로 제시한 후보물질입니다. 그리고 세계의 반응은 매우 명확합니다. 일본, 호주, 유라시아, 남아공 등 주요 국가들이 연달아 특허 승인, 학술 검증보다 특허 검증, 기술 경쟁 단계로 넘어간 상황. 기술 경쟁의 초기 단계에서 한국이 이미 주도권을 확보한 몇 안 되는 분야. 이건 코스닥 테마로선 거의 기적에 가까운 조건입니다. 한국이 원천 IP를 가진 기술 자체가 매우 드물기 때문입니다. 넷째, 산업 파급력은 GPU보다 더 넓다. 초전도체의 파급력은 단순히 한두 산업의 문제가 아닙니다. 즉, 이 기술은 GPU보다 산업적 폭이 훨씬 넓은 초확장성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 응용 영역은 대부분 코스닥 기술 기업들이 포진해 있는 산업입니다. 이 구조에서 신성 델타테크는 초전도 기반 신소재, 장비, 공정 분야와 가장 밀접한 위치에 있습니다. 다섯째, 정책이 밀어주기 시작했다. 이제는 정부도 공식적으로 움직입니다. 초혁신 경제 프로젝트의 초전도체 공식 명시, 국가기술개발 로드맵 편입, 연구비특허 전략산업 육성 방향 모두 반영, 기술 상용화 이후 산업체 연계 구조 설계 중, 즉 엔비디아가 미국 정부의 기술 패권 전략과 함께 성장했듯 초전도체도 한국 정부의 전략 기술로 지정된 것입니다. 여섯 번째, 이미 대한민국에게 친숙한 기술이었다. 초전도체가 다른 기술과 다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2023년 여름 초전도체는 전 국민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준 기술이었습니다. 언론이 일면으로 띄웠고, 국민이 댓글을 달았고, 학생들이 토론했고,
국내외 모든 연구소가 검증에 뛰어들었던 이런 국민적 관심도를 가진 기술은 한국 역사에서 매우 드뭅니다.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기술 이후에 한국에서 집단 흥분을 일으킨 기술이 바로 초전도체였습니다. 마지막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구도. 지금 초전도체는 세계 주요국들이 모두가 뛰어든 경쟁 무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쟁 구도는 10년, 20년 이상 지속될 장기 서사를 만들어냅니다. 서사가 장기적일수록 기술주는 더 강하게, 더 오래 올라갑니다. 이제 전체 그림이 완성됩니다. 코스피는 정책으로 올렸습니다. 상법 개정, 유동성 이동, 국민연금 수급 재편, 국가가 의도한 경로대로 움직인 시장입니다. 반면 코스닥은 기술 서사로 올릴 준비가 끝났습니다. IMA, 국민성장펀드, 초혁신경제, 기술주 중심의 자금 재편, 모든 기반은 조용히 그러나 치밀하게 깔렸습니다. 그리고 이 두 축이 만나는 지점, 바로 코스닥 대세 상승을 실제로 점화시킬 메가 서사가 등장합니다. 그 서사의 중심이 무엇이냐? 바로 신성 델타테크 코스닥판 엔비디아, 정책적 구조, 기술 패권, 원천 IP, 산업 확장성, 국민적 관심, 이 모든 요소들이 하나로 정렬될 때 한 기업은 더 이상 종목이 아니라 지수와 시대를 대표하는 상징이 됩니다. 지금 코스닥은 그 기점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신성 델타테크가 있습니다.